7거래일 상승을 어제 결국 마무리를 짓고 8거래일째 어제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숨고르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숨고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0.6%대 그리고 코스닥은 1% 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관 쪽에서 쭉 매수를 해주면서 지속적인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는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양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다만 장 후반에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졌던 것도 증시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동안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혹은 방산 관련주들을 여전히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전부 다 엔터 관련주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제 한한령 이슈와 함께 올랐었던 업종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엔터테인먼트, 지금 위에 상단에 헤드라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첫 번째로 이 제작 쪽을 먼저 보시면 키이스트나 이 NSENN 그리고 YG플러스까지 세 종목이 모두 일제히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온다, 5월쯤 한한령 해제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8년 만에 드디어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콘텐츠 관련주들에게는 엄청난 상승 흐름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행과 면세 업종 또한 함께 훈풍이 불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함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콘텐츠 관련주들로는 A스토리와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가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엔터와 콘텐츠 관련주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문이 열리게 된다면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이나 의류 업종 또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토니모리가 오랜만에 17% 가까운 반등을 보였고요. 화장품 대장주인 LG생활건강도 6%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5월까지에 대한 일단은 시기적인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워낙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대한 기대감이 해당 종목들로는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이슈들, 오늘 장중에 반영될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STO 관련주들 오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STO 법제화 법안이 하반기로 지연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시간 외에서 현재 전해졌고요. 다른 가상자산 법률과 함께 논의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국회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STO 관련해서 증권 관련주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증권 쪽은 호실적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다만 이 안에 STO 관련주들도 섞여 있는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동향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이긴 합니다만 미국 쪽에서 한국한테 알래스카 산의 가스를 한국이 사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LNG 수입도 더욱더 늘리고 뿐만 아니라 가스관도 직접 건설을 하는 것을 참여해달라라는 제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중동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를 알래스카로 만약에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코멘트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오긴 했지만 국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코멘트와 함께 오늘 에너지나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나올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현대와 하나,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조선 대장주들이었죠. 지금 20조 원 규모의 미국의 함정 MRU 수주를 놓고 첫 격돌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일단 해외 군함 검조 자체는 K조선이 원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MRU 사업 같은 경우는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두 기업 중 한 기업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HD현대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모든
모든 하청업체들을 다 활용해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MR수학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15%까지 육박하는 굉장히 고수익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꼭 가져가야 되는 수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함정 MRU 수주를 누가 받아가게 될지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기세가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보시죠. 그렇다면 간밤 글로벌에서 전해진 소식과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팔란티어는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들은 미국이 국반 예상을 삭감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오랜만에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미국 쪽의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국방장관이 5년 안에 8%의 미국의 이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사일 방어 쪽이나 드론 잠수함 쪽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방산 관련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근에 방산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다만 해당 이슈로 유럽과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채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 어제부터 방산주들의 지금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연속적인 시세성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월마트가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 전체의 70%가 소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월마트의 이 실적 자체가 미국 경제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간밤 선대지수의 지수 하락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AI를 계속해서 투자해 가겠다, 더욱더 확장시키려는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실적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AI 3대 분야에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놨는데 중국 쪽에서는 AI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또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를 짓누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